무궁행무진 윤석열, 이르면 7월 국민의힘으로 등판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 보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의 회동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시민들도 만나고 전문가들도 만나고 요즘 참 만나는 사람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뒤에 보이시죠? 국민의힘 의원도 만나고요. 시민도 만나고 유명 건축가도 만났네요. 이 얘기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은미 기자. 네. 최근에 이 정치인들 만남이 참 잦은 것 같은데 누구 만난 걸로 지금 확인이 돼요? 네, 저희가 어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권 의원 외에도 다른 야당 의원 최소한 2명 이상은 만난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 초선의 윤희숙 의원인데요. 이 윤희숙 의원 하면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 발언으로 상당히 좀 유명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발언으로 경제학자 출신인 게 좀 확실하게 각인이 됐었었는데 이 윤희숙 의원의 지역구 서초갑입니다. 바로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지역구인데요. 네,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자신의 본인 지역구 의원이라서 먼저 만난 건지 아니면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기 위해서 만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지난주에 윤희숙 의원이랑 같이 만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외에 또 누굴 만났나? 이 고향 친구라고 이제 자칭 스스로 이 윤석열 지킴이를 자처하는 의원이죠. 바로 5선의 정진석 의원인데요. 이 정진석 의원도 이 지난달 26일에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이 권성동 의원까지 지금 이 국민의힘 의원으로만 지금 3명을 만난 걸로 알려졌는데 이제 알려진 게 3명인 거지 여기서 누구를 더 만났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야당 의원 3명이나 만났다. 좀 보폭을 넓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확인된 것만 정치인 3명인데 그렇다면 이동석 기자. 윤 전 총장이 정치인들을 만나서 과연 어떤 얘기를 했을까 궁금한데 아무래도 대선 출마 이 부분이 좀 핵심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취재 한번 해봤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저녁 식사를 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가 오늘 오전에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정진석 의원의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저녁에 저녁쯤 할 수 있냐고 물어봐서 네. 서울의 그 한정식 집 방에서 둘이서 네. 소주 한 잔 마셨어요. 예. 뭐 그런 옛날 얘기도 좀 나누면서 주로 고향 얘기 많이 했습니다. 내가 그런 얘기는 했어요. 그 정치 참여 선언을 할 때 국민의힘 입당 결심도 좀 해달라. 네. 네, 이런 바람을 내가 전했죠. 제가 그 당 안팎의 그 여론이나 윤 총장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걸 좀 소상하게 제가 전달을 했고 네. 정권 교체를 완성해야 된다라는 공동의 목표도 확인했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윤 총장은 지금 뭐 선언만 안 했을 뿐 정치 활동을 이미 시작한 거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또 정치 참여를 기정사실화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 국민의힘 내 최다선 의원을 윤 전 총장이 직접 만난 건데요. 이 자리에서의 핵심은 윤 전 총장이 과연 대권 행보에 나설 거냐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정치 활동을 이미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대권 행보가 확실하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가능성에 대해선 입당 결심을 해달라는 바람을 전했다. 지속적으로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요구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정 의원과 윤 전 총장은 충남 출신 고리가 있는데요. 당내 최다선 의원으로 영향력이 있다는 점, 그리고 꾸준히 윤 전 총장의 대권 출마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둘의 만남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자, 지금 이제 좀 전에 화면에 나왔는데 강릉 찾았을 때 사진도 많이 공개가 돼요. 지금 이 사진인데, 근데 이걸 보니까 마치 정치인이 민생 행보하는 그런 사진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윤 전 총장의 행보가 민심 행보에 나섰다. 이런 현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3가지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윤 전 총장의 복장을 함께 보실까요? 수수한 차림에 그야말로 사람 냄새가 나는 모습입니다. 식당 관계자와 어깨 동무를 하는 등 굉장히 스킨십도 아주 친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바로 강릉 중앙시장을 방문했다는 점입니다. 네. 중앙시장 하면 일단 한정식집도 근처에 많을 텐데 왜 시장을 방문했느냐?
바로 정치인에게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시장이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맞아요. 실제로 윤 전 총장이 방문했다는 말에 수많은 인파가 시장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친절하게 시민들의 사진 요청에 응했다는 점도 윤 전 총장의 본격적인 민심 행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 사람 냄새가 난다는 거 이건 이동석 기자 생각이 아니고 현장에서 뭐 들리는 이런저런 얘기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김은미 기자. 네. 윤 전 총장 하면은 전문가한테 이 대권 과외 수업 받는 거 유명하잖아요. 이것도 계속 되는 거죠? 네, 이 각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서 공부하는 시간도 계속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전에 이 노동 전문가, 외교안보 전문가 만나기도 하고 또 반도체 연구소도 가고 뭐 블록체인 회사까지 방문을 했었다는 이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유명한 건축가이기도 한 유현준, 이 홍익대 교수를 만났습니다. 이 유현준 교수, 이 TV 교양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상당히 좀 대중적인 인지도를 지금 쌓았는데요. 이 유현준 교수는 최근에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쓴소리를 많이 내놨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 유현준 교수를 만나서 최근에 이 LH 투기 사태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특히 알려지기로는 이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유현준 교수가 좀 중소형으로 재건축을 좀 활성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폭을 넓히는 윤 전 총장,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등판 시기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은미 기자, 네. 국민의힘 입당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측근들의 말로는 뭐 아직도 정해진 바는 없다라고 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야당 관계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에는 국민의힘에 합류할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실제로 이 주변 윤 총장의 측근들을 좀 취재를 해봐도 8월쯤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왔었는데 사실 앞서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야당 의원들을 상당히 많이 만났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당 쪽에서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에는 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는 거. 혹시 만약에 윤 전 총장이 직접 야당 의원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이르면 7월 초가 아니면은 8월에 내가 국민의힘에 들어가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윤 전 총장의 마음이 이미 그 시기를 정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의원님, 최근에 정치권 인사를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 정치권 인사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입니다. 제3지대냐 국민의힘 입당이냐. 국민의힘 입당으로 정리가 된다고 봐야 하나요? 뒤로 시간을 미룰수록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성하고 만드는데 이미 시간을 놓쳤다,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대선이 내년 3월 9일인데 물리적인 시간을 역산을 해보면 그 사이에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정당을 새로 결성을 한다. 정당을 왜 새로 결성하느냐? 기존의 정치 세력에 많은 유권자와 국민이 염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력을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전형적인 모델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잖아요. 본인은 사회당 출신으로 사회당에서 심지어 장관까지도 했단 말이에요. 네. 의원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뛰쳐나와서 당을 만들어서 불과 1년 만에 마크롱도 전혀 경쟁 세력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극우 세력이었던 르뱅이라는 네. 극우 정치 세력과 경쟁을 해서 어찌됐든 승리를 거머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의 경우는 흔히 말하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 영어로 얘기하면 플랫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정당인데 이 정당을 둘러보면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3의 세력으로서 정치 정당을 지금 만드는 거는 뒤로 갈수록 시간을 놓치게 되는 거고 시간이 너무나 짧은 거고 그렇다면 지금 야당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여당에 간다는 거는 뭐 지금 그렇죠. 상황상 어불성설이고 네.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윤석열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또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구속시켜서 지금 감옥까지 보내는데 칼잡이 노릇을 했던 그런 검사가 과연 이 현 집권 세력에 맞서는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 올라서기까지는 정체성의 충돌이 왜 안 생기겠느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오로지 반문재인이라는 목표 하나만으로 똘똘 뭉칠 수 있다. 그렇다면 뭐 윤석열이 아니라 누구라도
국민의 여망이 있고 인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데려와서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 하나만으로 정치가 뒤집어 말하면 반사 이익만으로 정치가 성공될까? 이런 것들이 윤석열 총장 본인이 자꾸 지금 본격적인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내년 대선에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뒤로 결정하는 거를 뒤로 미루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윤 총장의 선택은 국민의힘 입당밖에 남지 않는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총장이 언제 대권 도전 선언을 할 것 같은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익명의 윤 총장 측근이라고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4월 7일 재보궐선거 직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있었죠. 네. 그다음에는 6월 11일 국민의힘 새로운 지도부가 만들어지고 나면 될 거야. 뭐 최근에 무슨 포럼이라는 거 뭐 내세워서 33명의 뭐 어느 교수 그 대표라고 했던 그분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또 근거도 밑도 끝도 없이 7월 아니면 8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가서는 공직자 대선 뭐 출마 선언하기 직전 이때까지 또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아주 막연한 관측들만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에 대한 신비주의보다는 자칫 잘못하면 피로감이 나오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선택의 폭은 더 좁아져서 국민의힘 입당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대안이 없게 될지도 모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윤 전 총장이 본격적인 정치 선언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과적과 관련한 검증 공세도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윤 전 총장 장모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원 앞이 시끌시끌했다고 하는데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자. 야, 재판하자, 재판. 납작 좀 보자, 납작 좀. 아, 이거 뭘 또 가리고 그래, 아저씨. 니도 우산 좋아하잖아. 나오세요. 왜 그래? 네. 네, 검찰이 윤 전 총장 장모에 대해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 7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달 7월 윤 전 총장에게는 아마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가족 관련해서 1심 선고도 있고요. 국민의힘 입당 여부도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오는 11일 치러지는 전당대회도 윤 전 총장에게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